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전직 중에서 좀 독특한 전직의 유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되게 일반적으로 전직을 하게 되면은 좀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수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직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그 내용을 바꾸게 되면은 임금도 함께 다운되는 그런 전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 생기겠죠. 이게 과연 전직인 거냐, 아니면 일을 진짜 못해가지고 어떤 징계를 내린 거냐. 이게 전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징계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 기준이 다른 겁니다. 다르다 보니까 야, 이걸 징계로 이해를 해야 될지 전직으로 해야 될지 그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희망퇴직을 공고를 했어요. 근데 희망퇴직 대상자 중에 상당수가 이제 희망퇴직에 불응을 하게 됩니다. 자, 불응을 하니까 이 불응했다는 걸 이유로 하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현직에 있는 분을 이제 후선으로 발령을 내립니다. 업무 추진력이라고 해서 후선으로 이제 발령 내리는 거죠. 근데 보수를 비교하게 되면 원래 현직에 있을 때보다도 보수가 80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일을 또 잘하시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담력으로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보수는 63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래도 이제 일을 못하시면은 대기업이라고 해서 또 후선으로 떨어지는 거죠. 43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일을 못할 경우에는 17이라고 하는 돈을 받으면서 휴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해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굉장히 근로조건을 저하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인원을 정리하는 이런 그 문화적인 풍토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불응을 하자 여러 가지 이유로 후선으로 발령을 내린 겁니다. 1차 발령을 이제 내렸고, 자, 다시 2차 발령으로 상담용으로 발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그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수반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심한 불이익인 거다. 이건 징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전직 처분은 이게 상당히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직 처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력으로 발령을 내린 이 발령이 무효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케이스를요. 우리 판례의 시각은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왜 이제 사업장에 꽤 많이 있는 구조인가 하면은 우리 판례의 입장은 이게 전보 처분이 전직 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게 전직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직인 거다. 즉 징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직인 거니까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인 거다. 따라서 권리 남용이 아니면은 이건 무효가 아닌 겁니다. 이런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에 대한 판례, 일반 판례 법리와 다르지 않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직은 어떤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했죠? 어떤 경우에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세 가지 봤죠. 첫 번째가 이것 때문에 이게 정말로 업무상 필요한 전직 처분인 거냐? 요거 하나. 이것 때문에 받게 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얼마나 크냐? 이걸 비교 교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직 처분하는 과정에서 신의식사로 협의를 밟았는가? 요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직과 같은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전직은 상당한 사용자의 권한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걸 징계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자, 이걸 보여준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전직 법리를 활용해서 이 전직은 정당하다라고 평가한 이런 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을 수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직을 징계로 이해하지 않고 전직으로 이해해서 전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판단한 그런 판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